이슈앤투데이입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올해로 34회째를 맞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주제와 독창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객들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25일에 개막하지요. 영화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정진 프로그래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벌써 34회째입니다. 예, 1980년에 시작을 해서 그 그죠? 한국 단편영화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 아시아 단편영화제로 또 영역을 조금 넓혔다가 2010년부터 부산국제 단편영화제로 이렇게 매년 행사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영화제가 또 있습니까? 아마 국내에서 영화제로서는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죠.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라고 보통 예.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영화제가 가장 이제 인지도가 있고 워낙 규모도 국내에서 가장 크고요. 하긴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영화제입니다. 단편 영화라고 하면은 개념 자체가 보통 우리가 영화를 장편과 단편 이렇게 구분하기 쉬운데 장편은 뭐 상업 영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단편은 비상업 영화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텐데 정확하게 좀 설명해 우선 주시죠. 길이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편은 우선 이제 30분 이내라고 보통 보시면 되고요. 30분 이내인 규정도 있지만 예를 들면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공식 경쟁이 무조건 15분 이내여야 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쇼미쇼츠 영화제 같은 경우는 20분 이내 작품들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는 30분 내외라고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30분 내외 그 정도의 영화들을 단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께서 극장에서 흔히 보시게 되는 1시간 반이나 2시간짜리 영화들보다는 제작비도 좀 적게 투여가 되고 보통 감독분들이 보통 이제 혼자서 제작비를 지원을 약간 받더라도 본인의 어떤 예산을 좀 투여를 해서 만드시다 보니까 조금 더 실험적이고 조금 더 본인이 만들고 싶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서 다양한 영화적인 형식의 실험이나 아니면은 좀 뭔가 다양한 상업 영화에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독창적이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또 그런 쪽에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하면 또 특별한 주빈국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라를 하나를 정해서 그 나라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2012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캐나다가 주빈국이고 보통은 이제 주빈국과 더불어서 내년에 이런 나라를 또 저희가 소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프리퀄 섹션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주빈국 프로그램 중에서 캐나다 파노라마, 그러니까 캐나다 단편의 전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NFB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거기서 매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영화들을 또 골라서 틀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문화 국가이기도 하고 이제 원주민과 또 이민자들로 구성이 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원주민, 우리가 인디언이라고도 이제 들어왔던 그분들께 굉장히 좀 많이 지원도 하고 그분들의 문화를 좀 많이 보호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만드신 영화들까지 해서 이렇게 3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 흔히 들어보신 VR이라고 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그쪽도 특별전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가 이쪽 굉장히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작품을 가져와서 저희가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캐나다 주빈국의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또 같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군요. 더불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주빈국이 선정이 되면 그 나라의 이제 공연도 같이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막식 때 여러분께서 오시게 되면 그 캐나다 원주민 래퍼 캐나다 퍼스트 네이션이라고도 그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래퍼가 직접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개막식 때 항상 그렇게 이제 주빈국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관객들의 반응은? 아무래도 흔히들 이렇게 공연을 보시러 가시게 되면 따로 뭔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또 다른 공연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영화제가 이제 단편 영화제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까지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께서는
뭐라 그럴까 일석이조. 예. 참석한 예. 김에 공연까지 보니까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요. 예. 우선은 단편에 부담이 없는 게, 우선 저희가 이제 패밀리 섹션도 또 준비를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영화를 보는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관람을 하거나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 장편을 볼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 어린이 관객이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떼도 쓰고, 약간 그 아이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단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애니메이션도 많고요. 그다음에 짧게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밀리 섹션도 또 하게 됐고, 그리고 개막식 같은 경우도 뭐 단편을 2편이나 보통 3편 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까지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막식 때 이제 뭐 다양한 행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주빈국 프로그램 좀 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주빈국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주빈국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보통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한국에 있는 주한 뭐 캐나다 대사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각국의 대사관들과 먼저 접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영화들도 많이 서치를 합니다. 해서 이제 어떤 나라의 영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료조사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주빈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또 행사이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 또 협조가 없이는 좀 진행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좀 잘 저희와 뭐라 그럴까요? 그 협조가 잘 되는 그런 국가의 작품을 찾아서 그렇게 그 국가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영화가 굉장히 좋고, 그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보여줄 거리도 또 있어야 되겠고요. 작품이 좋고 보여줄 거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 작업이 이미 거의 다 끝났을 테고 후내년 주민국까지도 어느 정도 큰 틀은 잡혔겠네요. 큰 틀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 나라 대사관 직원분들께서 개막식에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막식을 보시고 뭐 이제 대사관에서나 아니면 본국과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오셔서 한 3개, 4개 국가가 오셔서 좀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또 개막식 하면은 개막작을 또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개막작이 3편이라고 들었는데요. 올해 작품은 3편인데요. 우선은 한 편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주빈국 섹션의 영화고, 그 일반 그냥 여러분께서 보시는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 드라마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이제 약간 절묘하게 조합된 그런 약간 뭐랄까 감성이 풍부한 그런 영화가 하나가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 쿠바를 위한 노래. 그 작품이고, 또 다른 한 편은 이제 저희가 커튼콜 сек션이라고 있습니다. 해외 수상작들을 모아서 상영하는 섹션인데요. 그 상영작 중에 하나가 이제 커브라는 작품인데 여러분께서 혹시나 공포 영화나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법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굉장히 큰 영화제인데요. 거기서 단편 부분 수상을 한 작품이고요. 커브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저희가 그 뉴질랜드가 또 차기 주빈국입니다. 거기에서 그 여성 감독 조 맥킨토시 감독이 만든, 잠시만요. 당신의 창문에 비친 세상. 그 작품 이렇게 해서 3편이 상영이 될 예정이고, 당신의 창문에 비친 세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또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사실 개막작 자체가 그 영화제의 올해 컨셉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의미를 또 내포하기 때문에 이 세 작품을 한꺼번에 다 본다면은 상당히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막작을 선정을 할 때는 이 영화의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편하게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보통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개막 공연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뭐 개막작, 개막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던데요.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43개국 161편이 상영이 될 예정이라 여러분께서 영화를 선택하실 때 어떤 작품이 뭐가 재밌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저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편 영화다 보니까 그 영화 한 편만 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음 상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섹션, 뭐 주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족 관객분들은 패밀리 섹션, 온 가족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섹션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영화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커튼콜 섹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예. 해외 수상작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최근 경향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매년 약 4,000편이 넘는 그 출품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그 출품작들을 저희가 이제 예심위원분들과 그다음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고르는 이제 그 경쟁 부분, 국제 경쟁, 한국 경쟁 이쪽은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상영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가 또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뭐 일석이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게 되면은 관객과의 대화도 참여를 하시고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손을 들고 질문하셔서 직접 감독님과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 그다음 많이들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의 감독님과 막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뭔가 그럴까요? 그 공간 일종의 마켓 그런 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영화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오셔서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에 그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사실 단편 영화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길이가 짧고 뭔가 재미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은 경험 자체를 많이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극장에서 상영을 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상업 영화들을 많이 상영을 하고 물론 예술 영화들도 상영이 되지만 그런 영화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좀 일반 상업 영화를 많이 보시니까요. 근데 단편 영화 같은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단편 영화가 좀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여러분께 단편 영화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이제 감독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항상 이제 좀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내 영화를 좀 더 배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솔직히 단편 같은 경우는 영화제거나 아니면 특별 상영이 아닌 다음에는 좀 소개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접하는 기회 자체를 접하는 경험 자체를 이번에 해보신다는 그런 뭔가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보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또 질문도 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특히 식으로 다른 단편 영화제와 다르게 저희는 영화 한 편이 끝나면은 그 영화에 해당하는 감독님이나 스텝이나 이분들 관객과 대화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영화제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영화를 전체 상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앞에 영화를 이제 내용을 잊었다거나 중간에 잠깐 존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편이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러니까 느낀 점들을 바로바로 얘기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눈여겨볼 만한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작품 글쎄요. 이제 제가 아까 뭐 섹션별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화는 글쎄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커브라는 작품 굉장히 음악작으로 나오는 찌릿찌릿하고 뭔가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또 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는 아시아 단편 섹션에 그 영화들 중에 83번 순비자이로 14라는 영화가 태국 영화가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 따뜻한 영화입니다. 감독이 이제 본인의 약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혼밥, 혼술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가족의 따뜻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록을 남겨가는 과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담은 영화라서 뭔가 좀 그 영화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감독도 직접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프로그래머께서 직접 뽑으신 작품은 아닙니까? 직접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편 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영화제에 찾아서 단편 영화에 이런 붐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예, 와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메인 행사장은 부산 영화의 전당이지만 부산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티켓을 끊고 관람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른 지역들 예를 들면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저희가 올해 또 베리어 프리 상영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청각 장애인 그다음에 그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상영, 무료 상영을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 베리어 프리 상영은 어떤가라고 해서 또 어차피 무료 상영이니까 와서 또 관람을 하실 수도 일반인들께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복도로 옥상 달빛 상영을 저희가 또 두 군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바구 캠프랑 그다음에 천마산 에코하우스 이렇게 두 군데서 또 진행이 됩니다. 이런 무료 상영들도 있으니까 오셔서 좀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편 영화 뭐 어렵게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항상 쉽게 접하고 그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또 그 그냥 일상의 문화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영화제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